자, 여러가지 방정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차 방정식, 3차 이상의 방정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내는 핵심은 인수분해를 하는 거였는데,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할 때도 있었고, 뭐 인수정리나 조립제법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인수분해가 잘 안 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복습을 좀 해보자면 뭐였냐면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퀄 제로의 세 개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고 부르도록 할 때 알파, 베타, 감마는 허근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 있지. A랑 B랑 C랑 D랑은 뭐일 때만? 실수일 때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저 3차 방정식의 세 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두 번째 두 개씩 갖다가 곱해서 더한 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뭐가 되는 거냐면 A분의 C가 되는 거였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세 개를 다 갖다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였냐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됩니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저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저런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의 증명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갖는다는 건 얘가 인수분해 되었을 때 반드시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와 x 마이너스 감마의 곱으로 표현돼야 되는 건데 쟤를 갖다 전개시켰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왼쪽에는 a니까 2 주황색 글씨에다가 주황색 아니다 핑크색 글씨에다가 a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 놓고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서 개수하고 근의 관계를 찾아낸 게 위의 이야기였죠. 맞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어쨌든 오늘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하기도 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한데요. 그건 못지않게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개를 갖다 곱하면 뭐가 된다고 얘기했었냐면 a 곱하기 x 세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를 전개하면 x 세제곱 빼기 근 3개 더한 거 x 제곱 더하기 두 개씩 갖다가 곱해서 더한 거 x 빼기 3개를 갖다 곱한 거라고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3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옛날에 한 적 있었어요. 그때 개념의 이름은 뭐였냐면 2차 방정식의 작성이었습니다. 2차 방정식의 작성은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한 큐에 쓰면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퀄 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 이유는 결국 얘가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하고 x 마이너스 베타를 갖다 곱한 것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고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스님이 했었던 그 얘기예요. x 세제곱 빼기 하나씩 갖다가 더한 거 x 제곱 더하기 두 개씩 갖다 곱해서 더한 거 x 다시 빼기 세 개를 갖다 곱한 거 이퀄 제로가 3차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정확히 외우고 문제에다가 활용하는 패턴에 대한 이야기가
뒤쪽에 나와 있는 7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니까 7번. 자, 우선은 첫 번째. 여기는 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고 부르도록 하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저 빨간색 이야기가 원래 문제에서 나와 있었던 3차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었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자,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러한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하면서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표죠. 맞습니까? 근데 근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누가 근이라고 나와 있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근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세제곱 빼기 첫 번째 어떻게? 세 개를 갖다가 다 더해야 되겠지. 그래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x제곱 더하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두 개씩 갖다 곱해서 더하라 했지.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 x 하고 마지막에 다시 빼기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이퀄 제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 핑크색 글씨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보기 위해서 저 개수들을 조금 연산을 해보자면 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은 분모가 다 다르니까 통분을 해가지고 조금 숫자를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통분되는 거냐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로 분모가 통분이 되면 얘는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순서를 조금 바꿀 건데 여기 요 감마분의 1에다가 뭘 갖다 곱했냐면 알파, 베타를 갖다 곱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에다가 베타, 감마, 그 다음 베타에다가 감마, 알파 갖다 곱한 것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다시 한번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거고 분자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이퀄 제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짠짠짠짠짠 한 값들이 위쪽에 다 이미 계산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면 이 3차 방정식은 x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2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2x 제곱 하고 세 번째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지막 분모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오케이?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하는 녀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3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필수 예제 7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필수 예제 8번입니다. 여기는 요 3차 방정식이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다. 근데 AB가 뭐래요, 여러분? AB는 유리수. 그래서 저 3차 방정식의 개수들이 모두 다 유리수인 상태에서 근 중에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켤레근 성질에 의해서 반드시 누구도 근일 수밖에 없다? 2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일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의 켤레근 개념이 3차 방정식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3개지. 근데 지금 근 몇 개밖에 안 나왔어? 2개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근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그 근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그 근을 지금부터 알파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3차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그 3차 방정식은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알파를 세 근으로 갖는 녀석이다. 그러면 지금 방정식의 근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첫 번째, 세 근의 합.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알파까지 다 갖다가 더한 게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개씩 갖다 곱해서 더한 거.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알파,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알파,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갖다 곱한 게 a분의 c니까 얼마가 될 거냐면 b가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세 개를 갖다 곱한 거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알파까지 갖다 곱해서 곱한 게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거니까 2가 되겠죠. 맞습니까? 포인트는 끄트머리 같아요. 제일 세 번째 거 계산하면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합차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1이잖아.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나머지 하나의 근 알파가 얼마가 된다는 거?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2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 알파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a가 6이니까 a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날아가고 알파가 2니까. 그 다음에 아래 거 알파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2를 하나씩 갖다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는 4 플러스 2 루트 3, 두 번째는 4 마이너스 2 루트 3, 그 다음에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한 개 b가 되는 거고 계산하시면 9가 되겠죠. a는 마이너스 6, b는 9. 문제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a 더하기 b를 물어봤습니다. 답은 얼마? 3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필수 예제 8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필수 예제 8번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세제곱 이퀄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 이야기는 패턴이 있는 녀석입니다. 무슨 패턴이 있다는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 이퀄 1의 한 허근 오메가가 가지고 있는 성질. 자, 여러분 x세제곱이 1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래요. 근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뭐겠니? 당연히 1이겠지. 1의 세제곱은 1인 거니까.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 이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데 허근이라고? 그럼 1은 허근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오메가는 걔를 말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면 대체 뭘 말하는 거냐? x세제곱이 1이다. 그러면 이걸 한쪽으로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것이고 1이라고 하는 건 1의 세제곱이니까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을 인수분해하면 x-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인데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x-1이 0, 즉 x는 1 또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인데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뭐야? 오메가야. 왜냐면은 오메가는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1 아니고 x 이퀄 1 아니고 뒤쪽에 나와 있는 저 허근 갖는 2차 방정식의 근일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제로의 근 중에 하나가 오메가인데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성질에 의해서 오메가가 근이면 반드시 누구도 근일 수밖에 없다? 오메가 바. 켤레 복소수도 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메가가 뭐냐? 쓰고 지울게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제로라고 하는 수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실제로 풀어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인 거잖아.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오메가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플러스 루트 3i에서 마이너스 루트 3i로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켤레 복소수 오메가 바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메가는 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제로의 근이다. 그래서 이 오메가는 이 x세제곱 이퀄 1의 근이기도 하고 뒤쪽에 붙어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제로의 근이기도 하잖아. 근데 근이 뭐죠 여러분?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녀석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메가가 분명 여기는 요 방정식의 근이니까 x에다 오메가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메가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우와 오타다. 우와 미안해요. 지워주세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다.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성질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거기 써져 있는 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제로의 근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두 개를 갖다 곱하면 a분의 c니까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하고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다 왜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지? 왜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오메가 바는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갖다 곱한 게 1이니까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죠. 맞습니까?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다.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아까 얼마였어요? 1이죠. 그러니까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죠. 즉 오메가 분의 1이 뭐가 되는 거다? 오메가 제곱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오메가 바하고 오메가 제곱이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차피 다 이 안에서 돌리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었잖아. 거기서 이 오메가 더하기 1만 반대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그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될 거고 오메가 제곱이 다시 또 오메가 분의 1이 됐었던 건 아마 이미 앞쪽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x세제곱 이퀄 1의 한 헉은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는 성질이 사실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질 만한 부분인데 지금 이 패턴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뒤로 가서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금 했었던 이야기의 논리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되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x세제곱 이퀄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도록 할 때 그러면은 그 x세제곱 1이라고 하는 것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거고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것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0인 것이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꼴이니까
x-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갖다 곱한 게 0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x가 1이거나 아니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근 중에 하나가 오메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오메가가 근이면 켤레근 성질에 의해서 오메가 바도 근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 근데 오메가는 어쨌든 여기는 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오메가는 여기는 원래 있었던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1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보기 기억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1부터 오메가의 50승까지 갖다 더하라고 했는데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을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서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만들어주고, 한 번 더 오메가 6제곱에 또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묶어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오메가 세제곱은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 이 3개를 갖다 더한 녀석들은 다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3개씩 묶어서 0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1부터 오메가 50승까지는 몇 개가 있어? 51개가 있는 거죠. 51개를 3으로 나누면 얼마야? 17. 나눠 떨어지지. 그러니까 저 기억에 있는 왼쪽 좌측에 있는 저 녀석은 3개씩 묶여서 다 묶이니까 다 묶었을 때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0이 오메가 더하기 1이 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틀린 말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 그 다음에 니은. 또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잖아.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잖아. 1 빼기 1이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첫 번째 괄호가 0이니까 다 갖다 곱했을 때 당연히 0이겠지? 니은도 틀린 말.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근이니까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한다의 관계 다음에다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시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1.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귿 보기에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두 개를 갖다 더하려면 분모가 다르니까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통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분모에 1 마이너스 오메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바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오메가 두 개를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전개시켜 보시면 1 빼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오메가 바 분의 분자가 2 빼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하기 1 그리고 곱한 것도 1이니까 분모는 3이 될 것이고, 분자는 2 그 다음에 더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3이니까 1이 되는 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리을로 넘어가서 한 문제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죠. 이게 제일 복잡한 개념입니다. 리을로 넘어가서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2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 분의 3 오메가 바 두 개를 갖다가 더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어쨌든 분모에 1하고 오메가 두 개가 갖다 더해져 있으니까 별로 유쾌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 여기 지금 있는 관계 중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인 거 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인 거에서 한쪽으로 오메가 제곱을 넘겨주면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2 오메가 제곱이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쪽의 설명에서도 지금에서도 아직 활용을 안 했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메가 바도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할 거야.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이 0이에요. 그 얘기인 즉슨 여기 지금 두 번째 거에 보면 뭐가 있냐면 1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이 있잖아.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요 식에서 만약에 오메가 바만 반대쪽으로 넘기면 분모가 얼마로 바뀔 거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위에가 3 오메가 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릴 거, 약분될 거 날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9번에 대한 이야기다. 오케이? 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과 리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게 필수예제 9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얘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물론 얘 말고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한 혹은 알파에 대한 이야기가 또 튀어나올 거거든. 근데 해석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어쨌든 3차 방정식이 있고 그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실근을 버리고 나머지 허근되는 쪽에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계산한다가 패턴이고 그걸 자꾸 연습해 보시면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네. 9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10번, 11번, 12번 이렇게 풀고 개념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에 대한 내용들, 고차방정식에 대한 내용들을 문제로서 다시 한번 또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할 겁니다. 이 진도를 한 번 나갔다 해가지고 당연히 다 마무리가 안 될 거라는 건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오케이? 자, 10번에 보니까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x 더하기 y는 2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예요. 이런 거 본 적 없죠? 왜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거는 x 더하기 y가 2, 2x 마이너스 3y가 7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였었잖아. 맞습니까? 네. 똑같아요. 그래서 저거 계산하려면은 어쨌든 위에 거랑 아래 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녀석들인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소거법이나 아니면 가감법을 이용을 했었죠. 맞습니까? 대입법을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미지수의 개수를 줄인 다음에 계산하는 거는 결론은 똑같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 더하기 y가 2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잖아요. 그래서 저 첫 번째 있는 x 더하기 y가 2인 거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y를 뭐로 바꿔주냐면 2-x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x제곱에다가 y제곱을 더하는 게 2-x제곱을 갖다 더한 게 2가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2가 될 것이고 맞습니까? 그러면은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가 0이고 양변 귀찮으니까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0인 거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네.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는 거다. 오케이? 네. 근데 x가 1일 때 y는 뭐였어요? 2-x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x에다 1 갖다 집어넣게 되면 y도 1이 되고 얘가 알파, 얘가 베타, 2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이제 고차방정식 관점으로 푸는 것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미지수를 줄여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운이 좋게 답이 하나가 나왔지만 이제 2차 이상의 연립방정식에서는 해가 여러 개의 순서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번이 제일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 문제들 중에서. 왜냐면은 11번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둘 다 뭐가 나와? 2차식이 나오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문제에서 0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y하고 x 마이너스 y가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갖다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하나로 특정되는 게 아니라 x 더하기 y가 0 또는 x 마이너스 y가 0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x 플러스 y가 0일 때도 있고 x 마이너스 y가 0일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식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둬요.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 6인 것은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 6인 것은 어떤 조건에서든 아직까지는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 2차식 하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1차식 두 개로 분해를 해놨더니 1차식과 2차식이 연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10번 문제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문제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x 더하기 y가 0이 된다는 건 y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y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냐? 마이너스 x를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x제곱,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전체 제곱이니까 x제곱이 6이 되는 거고, 즉 x제곱이 6이니까 x는 플러스 루트 6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6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따른 y가 뭐냐? 왜냐면은 x하고 y가 섞여 있는 연립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니까. 근데 분명히 처음에 문제를 해결할 때 관계가 있었잖아. y는 뭐가 되는 거라고?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x가 루트 6일 때는 y가 마이너스 루트 6일 것이고, x가 마이너스 루트 6일 때는 y가 루트 6일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순서상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y가 0인, 다시 말해 y가 x가 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자면,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y 대신 x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x제곱도 x제곱도 x제곱한 게 6이니까 3x제곱이 6이고 양변 3으로 나누면 x제곱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이 2니까 x는 루트 2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y랑 x랑 같다고 했죠? 그래서 x가 루트 2면 y도 뭐가 되는 거고? 루트 2가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y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순서상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0번에서 운 좋게 순서상이 하나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건 최대 4개까지 나올 수 있다. 오케이? 물론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필수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연립방정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의 순서상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하도록 하라고 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x 더하기 y가 k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y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요 식에다가 x제곱이 있고 플러스 2 곱하기 y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k 갖다 집어넣게 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k의 제곱이 3이 되는 거죠. 전개시켜.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2k제곱은 3이다. 3x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2k제곱 마이너스 3이 0이다 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다. 그래서 저 2차 방정식을 풀면 해가 나올 건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에서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y도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주어진 연립방정식에 해가 오직 한 쌍만 나오려면 애시당초에 x 자체가 몇 개만 나와야 된다?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즉 b'제곱 4k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 곱하기 2k제곱 마이너스 3 이 0이 돼야 되는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4k제곱 마이너스 6k제곱 더하기 9가 0인 것이고요. 2k제곱이 9가 되는 것이고요. k제곱이 2분의 9가 되니까 k는 풀마 루트 2분의 3이 되고, 두 개를 갖다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필수제 12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진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